안녕하십니까. 액션TV 조성철입니다. 반갑습니다. 구독 신청,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요즘 지역 대학에 한 대학 두 총장이라는 웃지 못할 블랙 코미디라고도 하는데요. 그런 상황이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유수한 그 사립대학인 조선대학교 현실인데요. 오늘 그와 관련해서 강동원 총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총장님, 지금 우리 조선대학교가 이 지역 그 사립대학으로서 큰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지금 파행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먼저 그 자율개선대학 탈락으로 인해서 학내에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구조 조정이라든지 지금 진행되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사회자께서 파행이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파행이라는 말보다는 굉장히 그 과거에 대한 파괴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좀 정의하고 싶고요. 작년도에 저희가 이제 교육부에서 자율개선 대학 탈락이라고 하는 중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실은 이제 그 교육적으로 지난 2015년, 2015년, 16년, 17년도에 교육과정이라든가 교육 혁신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들을 정량적, 정성적으로 이제 평가하는 기회였는데, 저희들이 안타깝게도 저희들이 갖고 있는 역량들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해가지고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 구성원들에게 참 참담한 결과를 나온 점에 대해서는 참 사과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시민들도 우리 조선대학교를 그동안 오늘까지 73년 동안 정말 시민들에 의한 밀립대학으로서 애정과 사랑을 주셨는데, 작년도에 이제 그 교육에 대한 이런 결과를 보시면서 굉장히 실망스러워서 대단히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는데, 시민도 동시에 그런 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조선대학교 연구 역량은 한 35위권 정도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막 30위권, 뭐 32위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교육 평가 결과가 나빴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대학이 이제 그 1988년 18 항쟁 이후에 정말 좋은 교수님들을 많이 모셔왔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우리 대학 현실이 보니까 연구 부분에서는 굉장히 월등한 성적을 내고 있는데, 교육 부분에서 굉장히 좀 미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교육과정 부분, 또 교육 혁신 부분인데, 이것은 각 학과의 이제 기득권 유지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 2015년도에 이 대학 평가를 한번 받았고, 또 2016년 초에 그 대학 프라임 사업이라고 하는 걸 받게 됐는데, 그 결과를 이어서 2018년도에 작년 결과가 정말 비참한 그런 결과를 받게 됐는데, 저는 이제 그 기회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단기간에 성취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앞으로 성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2018년도의 교육평가에 너무나 저희가 몰입하기보다는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혁신적 방안들을 찾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어찌됐든 당시에 이제 교육부 저도 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조선대학교에서 교육부가 원하는 그런 구조조정안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부분, 그 다음에 대학에서도 그런 참담한 결과가 어떤 나올 것이라는 걸 예측하지 못한 부분,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또 지적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총장님 어찌됐든 간에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면 앞으로 대학이 정말 제대로 그 구조조정을 잘 이루어내서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나가는 것, 물론 이제 교육부는 지금 뭐 자연 도태로 인위적인 도태를 통해서 뭐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요즘은 이제 자연 도태 쪽으로 어떤 정책을 선회한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그렇지만 그게 더 무서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앞으로 대학이 정말 제대로 된 리더십을 가지고 올바른 정책을 실현시키는 그런 중요한 부분이 남아있는데, 지금 현재 앞으로 그런 지금 시행하고 있는 구조조정 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평가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 학생들이 문제지를 주고 답안지를 쓰는 것 같은 형식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작년도에 평가를 받으면서 교육부의 요청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데이터 중심으로 답안을 썼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과거의 이야기고 중요한 것은 미래의 교육 모델을 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아시다시피 4차 산업시대는 새로운 교육 현실이 지금 다가오고 있고 또 UN 미래 보고서에 따르면은 이제 과거의 일자리는 줄고 이제 새로운 일자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한 이 4차 산업시대를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축소지향적인 교육과정 그리고 현장 중심의 교육과정 그리고 바로 이 학생들이 미래에 대응할 수 있는 일자리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비했기 때문에 이제 기존에 사실 못해온 부분을 지금 혁신안으로 지금 대체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혁신안은 어찌됐든 간에 이제 혁신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통과가 됐는데 그 혁신안이 지금 어떤 그 혁신안에 대한 평가 그리고 앞으로 대학 발전에 경쟁력 있는 어떤 그 정책으로서 될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양적인 지금 혁신을 했거든요. 예를 들면은 법과대학과 사회과학대학을 통합했습니다. 우리 인문대학과 외국어대학을 통합했고 또 미술대학과 체육대학을 통합했고 그리고 보건과학대학과 자연과학대학을 통합해가지고 일단은 외형적으로 저희들이 과거에 17개 단과대학 모형에서 지금 12개 단과대학 모형으로 바꿨지 않습니까? 그릇을 바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저희들이 남아있는 과제는 뭐냐면 이러한 단과대학 통합과 더불어서 이제 새로운 학과도 한두 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학과도 지금 통합이 되는데 중요한 것이 이제 교육의 콘텐츠를 잘 만들어가는 게 앞으로 남은 과제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들은 과거에 달리 그런 수익적인 교육을 좋아하지 않고 학생들이 과거에 교수가 학생들이 강의하는 식의 그런 강의보다는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질문할 수 있고 그리고 공감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말 앞으로 우리들의 과제는 이제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잘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됩니다. 특히 과거에 달리 하나의 학과 중심의 교육이 아니고 학과끼리 연계한 연계교육 또 융합교육 이런 복합교육이 굉장히 중시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의료 분야에서 리더가 될 수 있는 그런 리더 교육을 해야 되겠다. 즉 지식 중심이 아니고 지식을 융합해서 창의적인 리더가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그래서 교육 콘텐츠가 바뀌어야 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장님 지금 어찌됐든 이제 이런 일들을 잘 해내려면 대학의 모든 구성원들이 정말 힘을 합쳐서 뜻을 함께하고 그걸 실천해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찌됐든 간에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자율개선 대학 탈락에 대한 어떤 이 총장님께서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유감의 표현을 하셨지만은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 그리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새로운 총장을 선거를 해서 뽑고 그리고 또한 이제 앞으로 교육부 소청이 결과가 나오면 바로 이제 이 총장을 임명을 하겠다. 새로 투표를 해서 뽑은 민영동 총장으로 임명하겠다. 이게 이제 법인의 입장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총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매우 이제 복합적인 요소를 안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제 책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이 대학을 총체적으로 교무 활동을 총괄하고 있는 총장으로서 제가 도의적 책임을 제가 분명히 느끼고 있고 당연히 도의적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살펴볼 일은 이러한 과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들이 굉장히 복합적인 요소를 안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 소청에서도 그런 판단을 했어요. 총장의 책임이 어디까지냐. 그냥 그런 이야기 나왔는데
2015년, 16년, 17년도의 교육 데이터를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강동원 총장에게 온전한 책임을 묻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그런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에게 주어진 직계제 부분이 취소가 됐고 또 두 번째 직계제 무효가 됐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의적인 책임을 법적 책임화해서 이렇게 징계했던 사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좀 상당히 유감스럽게 저는 생각됩니다. 왜냐하면은 교육은 개선해서 더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지만은 교육을 어느 한 대목만 딱 잘라가지고 책임을 지우는 방식은 굉장히 독선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좀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앞으로 이제 그 소청 결정이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이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셔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우리나라에서 아시다시피 73년 된 조선대학교의 직선제 총장으로서 직위를 2번 받고 해임을 2번 받았습니다. 이게 참 여러 가지로 참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지만 제가 이번 소청 결정이 어떻게 나올지 확신할 수 없지만 이사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소청 결정과 관계없이 총장을 임명한 소청 결과와 관계없이 총장을 임명하겠다고 하는 발상은 매우 창의적이지만 실은 지난번 고등법원 판결에 어긋나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결정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런 염려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입니다. 학교가. 다시 말하면 한 대학에 2개의 총장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우리가 불을 보듯 분열과 갈등을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부분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생각과 노력들이 필요할 것이고 이런 부분을 위해서는 이제 동체라든가 시민사회 그리고 구성원들이 모두 좀 수기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총장님 이제 그 자율개선 탈락 이론에서 많은 대학의 총장님들이 이제 사임을 하신 경우들이 있는데 그와 비추어서 어떤 이 현재 이제 총장님이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학내 구성원들은 이제 총장님이 여기서 명예롭게 퇴진을 하는 것이 학교를 위해 도움을 주는 일이 아니냐 이런 이제 주장을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사례를 드는데요. 일단은 제가 부산에 있는 해양대학교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총장님 경우도 한 번 4년간 총장을 하고 연임을 해서 평가받은 후에 책임을 지고 작년도에 책임을 해가지고 올해 이제 선거를 해서 물러난 걸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순천대학교도 또 하나 사례가 되었는데 순천대학교 총장님 원래 2등 총장님이 당시에 교육부 박근혜 대통령부터 임명을 받은 분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임명 당시부터 도의적인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그분들도 이미 총장을 3년 이상 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교육 과정에서 충분히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지만 저 같은 경우는 구성원들이 총회에서 직선이 총장인데 실질적으로 제가 업무에 임한 지는 1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 동시에 저희 대학 환경과 순천대학 그리고 해양대학 환경이 너무 다릅니다. 아시다시피 2017년도 제가 1년간 왕성하게 일하고 제가 2017년도에 제가 왕성하게 일하고 싶을 때 저희 대학에 이사퇴진 운동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2017년도에 이사퇴진 운동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정말 교육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봉착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상황에 대한 어떤 변명이 아니고 우리 대학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기반들이 앞으로도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특히 중요한 교육 평가를 앞두고 1년 정도 이사퇴진 운동으로 저희들이 구성원과 구성원 간에 또 구성원과 이사회 간에 많은 분열과 갈등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앞으로 좀 역사적인 관점에서 좀 공유해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저는 앞으로도 언제든지 제가 제가 10월 말에
기자회견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 3단계의 이런 그 정상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소청 결과가 나오면 제가 복직을 하고 기득권에 제가 연연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기득권에 연연하지 않고 앞으로 정의사가 저희들이 선임이 되면 정의사 선임과 동시에 제가 정의사에게 저희 거치에 대한 책임을 묻고 거기에 따라서 제가 명예롭게 퇴직한다는 방안을 제시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즉각, 당장 이런 방식은 민주적인 방식이 아니고 저에게도 민주적인 합법적인 저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명예로운 퇴임도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돼야지 도의적 책임을 법적인 책임을 묻고자 즉각 퇴직 운동을 하면서 학교의 어떤 그 갈등의 시초가 만든 것은 굉장히 어떤 발상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성원들과 함께 명예롭고 합리적이고 또 지혜로운 방안을 늘 찾아서 이런 방안을 제시하면서 해결해 갈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찌됐든 간에 그 총장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총장이 지금 선출이 된 상태인데요. 이게 지금 이제 두 개의 총장, 두 분의 총장, 그리고 또 학교 앞에 놓인 여러 가지 지금 해결해야 할 산적한 과제들이 있는데 이걸 정말 어떻게 보면 그 메비우스 띠를 그냥 일거에 그냥 잘라서 그냥 해결하듯이 그런 해결책이라고 한다면 또 총장님께서 큰 틀에서 한번 구성원들 함께 하면서 앞으로 발전 방향 그동안 고민을 많이 해오셨기 때문에 발전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통합을 또는 어떤 그 단결을 이야기하면서 또 명예로운 퇴진을 한번 하는 것도 총장님에게는 굉장히 지역사회에서 또 앞으로도 또 이제 활동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그것도 상대방이 요구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총장님의 입장에서 그렇게 어떤 그 담대한 입장을 가져가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을 저는 해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담대한 결정을 이제 그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기에는 공감이 가고요. 일단은 제가 무슨 원칙을 갖고 있냐면 총장은 법적으로 정통성을 저는 지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10월 1일 선출된 총장은 실질적으로 제가 교육부의 소총심사위원회 결정에 의해서 총장의 법적 지위와 권한이 확보된 상태에서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이번 소총 결정이 만약에 저에게 총장직을 총장 해임이라든가 총장 해임에 대한 취소라든가 무효라고 하는 이런 결정이 나오게 되면 저는 거기에 적합한 방안들을 제가 구상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우리 구성원들이 대타협을 위한 방안들 저는 모색해야 된다 생각되고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타협을 한다 할지라도 불법적인 사항 그리고 혹시나 일부 구성원들 일부 외부의 인사들에 의해서 사리사욕에 물든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협상할 수 없다. 그래서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이라든가 연구라든가 그리고 산하협력, 봉사가 기본인데 기본적인 법과 원칙 그리고 최소한의 양심과 도덕에 근거를 해야지 어떤 면에 보면은 그러한 그 네 가지의 주제의 골기역을 만드는 것은 저는 법과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도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그러한 자성 속에서 성찰 속에서 앞으로 대타협의 오형이 저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교육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최고 지성의 어떤, 또 집합체인데요. 서로 그 대화, 그리고 그 대화 속에서 올바른 방향을 만들어내는 것이 정말 조선대학교가 앞으로 이루어내야 할 일이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총장님께서 아무튼
지역 발전, 조선대학교 발전을 위해서 해안을 가지시고 방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렇다 한다면 이렇게 막 어떤 남마처럼 꼬여 있는 지금 현재의 상황, 조선대학교가 그러면 근본적으로 어떤 게 좀 해결이 돼야 지금 이런 상황들이 타개가 되는 것입니까? 저는 이제 종종 그런 말을 듣고 있습니다. 조선대학교가 이렇게 그 갈등과 분열의 원인으로서 꼭 한마디씩 하고 되고 또 한마디씩 듣게 되는데 그 이야기가 좀 한편으로는 수긍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또 불쾌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네네. 관련한 그게 내용이죠. 조선대학교가 저렇게 시끄러운 이유는 주인이 없으니까 이런 말들 많이 해요. 근데 한편으로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은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 왜냐하면 우리 대학이 그 학원 민주화의 선봉에 섰던 그런 대학이기 때문에 민주적 절차를 당연히 중요시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끔 그런 그 민주적 절차가 책임과 의무를 가끔 이렇게 잘 혼돈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좀 강력한 지배구조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게, 강력한 지배구조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지금 그런 이야기 많이 듣고 있습니다. 공감하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제 그 결국은 이사체제 부분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1988년도 이후에 한 30년간 저희들이 임시이사, 정이사를 쭉 해왔는데 장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21세기 4차 산업시대에 걸맞는 대학의 위상과 대학의 미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2의 창학 모델로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 법인의 지배구조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온 이야기가 이제 첫 번째는 우리 조선대학교가 인천대학과 같은 공익형 대학 모형. 인천대학은 인천시립대학에서 또 인천대학교 공립대학 바꿔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사례인데 과연 이제 앞으로도 그런 사례가 우리에게 오겠느냐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지만 그러나 공익형 대학으로서 역할은 준비하면서 언젠가는 교육의 공공성이 강화되면 저는 대학의 그 공립화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꿈을 놓지 말고 끊임없이 우리가 토론과 협의를 해가면서 결과를 창출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제2의 안으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공익형 대학 외에도 지배구조 하나의 방식으로 중앙대학교 모형을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산그룹에서 중앙대학교를 인수했는데 물론 과정에서 여러 가지 뭐 투자라든가 또 문제가 있지만 결과론적으로 중앙대학교가 교육과 연구 부분에서 매우 그 상당한 그 우월성을 갖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중앙대학교 사례를 들면서 우리 조선대학교도 그러한 모형으로서 이 지역에 있는 포스코라든가 또 현대라든가 이런 또 기타 이런 그 대기업 중심의 위탁경을 해보자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떤 부분에 그런 의견이 많이 나오냐면 조선대학교 병원 문제를 한번 잠깐 살펴보면 우리 병원에 이제 많은 취약점이 있거든요. 전남대학교 비교했을 때 또 수도권에 있는 사립대학 병원에 비교했을 때 많은 투자가 지금 필요한 부분인데 투자 없이 발전하기는 지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산병원이라든가 삼성병원하고 연계해서 그런 연계형 또 위탁형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정말 구성원들과 시민들이 정말 미래의 조선대학교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정말 무엇인가를 한번 대토론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익형 대학이 바람직할 것인가 아니면 기업형 대학이 적합할 것인가 한 번 정도는 우리가 고심하면서 어떤 지혜를 찾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그 병원에 대해서 간단히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보면은 이제 전남대학교 병원, 조선대학교 병원인데 전남대학교 병원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지원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에 비해서는 이제 조선대학교가 굉장히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어려움에 어떤 그 직면한 부분도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조선대학교가 경쟁력을 갖는다는 것은 어찌됐든 간에 비즈니스 마인드도 필요한 거고 리더십이요. 그리고 또 공영형 사립대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인천대 이런 부분, 사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너무 안에 몰입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 구성원들이 밖으로 이렇게 뻗어 나가려고 하는 노력들을 더 많이, 물론 이제 저도 그런 교수님도 많이 뵙고 그런 교수님들하고 같이 함께 외부로 나가서 학교에 필요한 부분들을 함께 노력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정말 이제는 좀 우리가 안에서 막 이렇게 서로 간에 어떤 이 난맥성을 만들어내기보다는 밖으로 나가서 또는 그런 비즈니스 마인드가 있는 제대로 된 경영을 할 수 있는 내부 인사를 이렇게 초청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저는 해봤거든요. 사실 학교 문제 이렇게 보직 교수님들하고 이렇게 대외적으로 나가서 학교의 어떤 그 예산 문제나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고 중앙에 가서 이렇게 노크를 할 때, 이렇게 좀 또 우물한 개구리가 아닌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저도 참 찬성합니다. 사실 개구리가 두 마리 있는데요. 한 마리는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고 한 마리는 우물 밖에 있는 개구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물 밖에 있는 개구리는 별을 볼 수 있지만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는 별을 볼 수 없답니다. 그런 것처럼 학교가 열린 대학으로 사회와 소통하는 대학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우리 대학이 이제 보직자라면 병원장 또 총장까지 있지만은 이제는 개방형 체제로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과감하게 개방형 체제로 가야 되는데 사실은 교수님들이 갖고 있는 그동안의 관리적인 기득권이 있다 보니까 그걸 또 벗어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학에 필요한 게 뭐냐. 아까 말씀드린 그 법인들에 의한 지배구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배구조가 열린 사고를 갖는 지배구조가 특히 비즈니스 마인드를 갖는 지배구조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역시 똑같이 또 이런 우물안의 개구리처럼 우리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 앞으로 이제 법인이사의 지배구조에 대한 토론과 어떤 결정이 있겠지만 저희들 스스로도 내 걸 다 내놓고 변화를 요구해야지 나는 안 변하고 너만 변해라. 나는 책임을 안 지고 너만 책임을 하는 방식 갖고는 안 된다고 봐요. 특히 이제 우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발전이 굉장히 더딘 상태거든요. 그래서 국립대학교의 이 전남대 병원만 보더라도 하순병원이 암병원으로 특화돼가지고 굉장히 성공적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지금 좋은 모형이 있어요. 치매라든가 노인 재활 분야에서는 경쟁력이 있거든요. 특히 이 치매 연구 분야만큼은 저는 대한민국의 최고로 생각됩니다. 또 이번에 그 치매 국책사업단에서 미국의 NIH로부터 큰 펀드를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그 잘하고 있는 장점들은 박수 치면서 좀 도와주고 또 미진한 부분들은 또 같이 힘을 모아서 일으켜주고 해서 서로 상부상조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고 열린 사회와 소통하고 지배구조에 대한 어떤 열린 마음, 어떤 비즈니스 마음을 간다면 아마 우리 구성원들이 아마 모두가 열린 경영, 비즈니스 경영 이런 것들이 정말 잘 진행됐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이제 조선대학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대학이 사실 굉장히 이제 앞으로 더 어려움에 처할 것 같은데요. 정말 조선대학교가 이 지역에 명실상부한 지역 발전, 지역 인재 양성의 한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이제 지역민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겠지만 학내 구성원들이 더더욱 고민을 더해서 좋은 방향으로 학교 발전을 이뤄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학력 인구가 2023년, 24년 되면 최악의 상태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70만 명 수준이었던 고3 학생이 35만 명을 줄기 때문에
학교는 불가피하게 축소를 해야 됩니다, 지금. 예.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이제 그 전략적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현재 조선대학교를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병원, 치과병원, 기타 등등 해가지고 조선대학교에서 월급을 받고 생활하시는 분들이 5,819명입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조선대학교의 경쟁력은 사실은 강주의 경쟁력입니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대학교가 살아야 강주가 살 수 있고 강주가 살아야 또 호남이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의료 모든 분야에서 조선대학교가 이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남대학교가 조선대학교보다 약간 앞서 있는 상태거든요. 과거에는 이 광주에 두 개의 대학이 하나의 쌍두마차처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조선대학교와 전남대학교가 쌍두마차처럼 강주를 이끌 수 있는 그런 것을 꿈꾸면서 저 자신도 성찰하고 우리 구성원도 성찰하고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그런 대학을 모형을 만들면서 저는 대학다운 대학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 대학은 학생들의 등록금에 의해서 운영되거든요. 연간 1,400 정도 등록금을 받기 때문에 그 등록금 중 900억 정도가 교수와 직원들의 월급을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귀한 돈을 정말 낭비하지 않고 학생들에게 귀하게 좋은 교육과 좋은 인재 육성에 쓸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파괴할 수 있다면 과거에 그런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과거에 그런 말이 있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하면 마누라만 빼고 다 바꾼다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정말 조선대학교는 앞으로 이번과 같은 그런 그 태풍을 맞으면서 모든 것을 파괴하고 과거에 30년 동안 쌓인 사람이라든가 조직이라든가 제도라든가 규정, 관습을 파괴해서 정말 학생 중심의 정말 경쟁력 있는 역량 중심의 학생 인재를 만들어가는데 저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 생각하고 있고 저도 그 일을 하는데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예, 오늘 좋은 말씀 정말 많이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아무튼 그 총장님께서 지역 발전이나 학교 발전을 위해서도 앞으로 역할을 또 많이 하셔야 되는데요. 정말 한번 그 통 큰 리더십 한번 발휘해 주시길 바라고 그것이 매개가 돼가지고 7만 2천여 호남인들의 수곤 사업으로 이루어진 우리 조선대학교가 도약할 수 있는 그런 또 계기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제가 정말 그 프랑스 철학자 둘레즈가 이런 말 했는데요. 목숨을 걸고 생각한다는 말과 목숨을 걸고 행동하는 말이 있는데 제 자신 앞으로 우리 대학의 미래의 어떤 그 방향을 결정할 때 목숨을 걸고 생각하면서 목숨을 걸고 판단하고 행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좋은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